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부터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 등 앞으로 100일 동안 여야 간의 치열한 대결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주요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100일이니까 12월 9일까지 맞습니다. 쭉 갑니다. 네. 네. 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크게 한번 보죠. 네, 전반적으로 부딪힐 사안들만 남아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8일, 9일 해서 이제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시작을 하죠. 대표연설.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3일에서 16일까지 추석 직전이 되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뭐 이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부처별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매서운 공세가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추석도 밥상민심에 올릴 거리들을 예. 야당 의원들은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죠. 이게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면 10월 첫날부터 3주 동안 예. 드디어 이제 국정감사입니다. 이때도 이제 여야 의원들이 스타 이제 국감 의원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이미 이제 경주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11월이 되면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게 되고 12월 초가 항상 법정 시한이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12월 9일 100일째 정기 국회가 끝나기 전에 사실은 이 604조에 달하는 예. 그야말로 초울트라 내년도 이제 정부 예산이 처리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예. 마지막 예산안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국감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정기국회 안에 양당의 대선 레이스와 겹쳐서 거의 모든 이슈에 다 충돌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예. 좀 걱정스러운 이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뭐 언론중재법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네. 뭐 이해충돌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좀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언론개혁한다 그러더니 하나도 안 하고 구조적인 거는 안 바꾸고 해서 아 그냥 넘어가나 보다 했더니 네. 마지막에 꺼내든 카드인데 이게 쉽지 않은데 네. 논의조차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뭐 여야 신경전 치열한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예.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요. 아무튼 양당의 생각과 준비하고 있는 법안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다 오픈을 해놓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점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그 단어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기왕의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쟁점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법 논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제기됐던 사항들은 아마 다 같이 논의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론개혁의 네. 핵심은 저 여야 정치 권력으로부터 언론을 빼내오는 거였는데 그렇죠. 본인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오히려.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좀 믿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네. 얘기는 해봐야겠네요. 그런데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자고 했던 겁니까? 또 하나는 그럼 합의가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네.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합의가 안 되면은 여야 모두 낭패죠. 예. 사실은 이제 이 8월 임시국회 마지막 30일 날 사실은 강행 처리될 것으로 거의 예상이 됐었는데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죠. 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내 원로들이 자 이거 내년 대선 생각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라. 그 청와대에서도 이철희 정무수석이 와서 좀 이 사회적 합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전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한 발 물러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을 수용했는데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다. 날짜는 9월 27일 이렇게 예. 못을 박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회 일정에서 9월 27일, 29일 두 번 본회의를 열어서 지금 여러 법안들이 있거든요. 이 여야가 또 주장하는 민생 법안들도 있고요. 예. 이런 걸 처리해야 되는데 언론중재법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돼 있죠. 예. 그럼 한 25일 정도 합의를 거치면 이게 정말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든 또는 이제 이 괜찮은 골격은 놔두고 지금 이제 독소 조항이라고 쟁점이 됐던 부분을 예. 여야가 좀 이제 순화하든가 고쳐서 가든. 근데 이게 사실은 언론재갈법이라고 야당은 공세를 했지만 예. 언론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여야가 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지금 8인 협의체인데 예. 이 여야 국회의원 2명씩 또 여야가 추천한 전문위원 2명씩 해서 이제 4명, 4명, 8명인데 지금 이 전문가는 아직은 이제 선정이 안 됐고요. 예.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두 의원씩이 추천됐는데 예. 그 상황이 김종민, 김용민 의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당의 경우는 최형두 전주회 의원이에요. 지금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협의를 위한 책사들을 내보냈다기보다는
전사들을 내보는 분위기다 보니까 예. 야, 25일 동안 이 4명의 의원을 중심으로 전문가가 누가 들어오든 간에 상대의 이 프레임이나 문제를 굉장히 치열하게 예. 논쟁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겠는가? 일단은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근데 이제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여야가 갈라져서 싸운다 이제 파악을 하시지만 네. 언론계 안에서 보면은 네. 지금 뭐 엄청나게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이미, 문제에 대해서 네. 언론계 내부에서도 그렇죠.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그 협의체에 네. 언론계를 대표해서 누가 가든지 해야 되는데 네네. 언론계 일부 직능 단체들은 거기에 아무도 보내지 말자. 네. 완전히 네. 공개된 장에서 논의하자. 지금 네. 난리가 났는데 자 여기에서 협의체가 과연 타결에 성공할 수 있겠나 싶거든요. 이 협의체의 타결이 지금 성공 실패로 논한다면 예. 이 가능성을 보면은 실패 확률이 더 높죠. 성공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든 여야가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또 국정감사 이전에 예. 좀 언론중재법은 이게 사실은 이렇게 큰 쟁점이 될 법안이 아닌데 너무 과잉 평가가 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점으로 간다면 조금 여야 모두 조금 더 숨을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안의 취지 이게 과연 언론 개혁에 좀 주축되는 법안인가? 이것도 예. 고민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자협회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왜 언론 당사자들은 뺐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예. 언론 학회도 수기를 거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원 3명에 4명에 이제 전문가 4명이면 지금 모든 이해 당사자가 못 들어갈 판이거든요. 그것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으니까 또 맞습니다. 각각으로 나눠야 네네.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8인 협의체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그래도 또 이해 당사자들의 이제 어떤 시끄러운 개입과 참여 이 문제가 있을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엔 이것이 이제 수용되겠는가 문제에서 아마 이 9월 27일 좀 시간을 넉넉하게 번 것 같았지만 이게 정기국회 딱 한복판에서 예. 이 또한 또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살을 살짝 붙인다면 전혀 논의되지 않은 분야도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역 언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저건 다 서울 언론들과 맞습니다.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아주 작은 전문지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예. 이런 것들도 아직 더 논의할 큰 것들이 많아서. 이야기들도 하고 있으니까 예. 지금 이제 포털의 문제도 또 야당이 그렇죠. 진봉을 그것도 하고 나왔고 지금 뉴미디어 쪽, 뭐 유튜브라든가 1인 미디어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건 또 여당은 그것은 이제 언론관련법안이 아니라 언론이라고 분류하지 않으니까 정보통신망법에서 통신으로. 예. 차후에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가짜뉴스는 여기든 저기든 근절해 나가야 한다. 이건 또 공감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이게 서로 반대 논리로 돌고 돌면 해답은 없지 않을까. 협의체 싶습니다. 암울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논의를 진행하는지 지켜봐야 일단은 되겠죠. 걸어보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네. 사퇴 표결이 어떻게 될 건가 관심인데 그렇죠. 뭐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네. 예. 뭐 말렸습니다만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든 정치적인 그런 뭐 책임을 지겠다. 뭐 정치인들이 도덕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는 자신의 철학 때문에 끝까지 사임하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은 그 뜻을 따라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뭐 거기에 따르겠다 그런 입장을 협상 과정에서 밝혀왔고요. 윤희숙 의원이 그동안 사퇴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태도보다는 정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뭐 본인이 피해자다 이런 코스프레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이 다 있을 것이다. 예. 자, 여야의 원내대표가 사퇴 안건 본회의 표결 처리에 이견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네요. 네네. 예. 처음에는 뭐 이견이 있었죠.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도 정말 사퇴할 것인가, 또 민주당은 이걸 가결시키는 게 옳은가, 부결시키는 게 옳은가, 다수당의 입장에서요. 의석을 가지고 가결시킬 수도 있고 부결시킬 수도 있는 건 민주당이기 때문에 예. 어떤 게 또 좀 이제 책임론의 역풍이 없을 것이며 어떤 것이 이제 온당할 것인가인데 문제는 일단 윤희숙 의원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서 예. 자, 방을 다 빼고 세비도 난 반납하겠다. 그리고 이제 의원 역할 안 한다. 지금 선언을 했고 일단은 소속당에서 이거 진정성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류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예. 당론은 받아준다. 사퇴 처리.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 의지도 그렇게 강하고 그다음에 소속 당에서도 이건 사퇴가 맞다라고 하면 부결시키면 민주당 의지로 부결시켜서 의원직을 계속 수행하라고 요구하게 되는 셈인데 민주당이 오히려 감당해야 할 몫이 커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국민의힘의 의사를 존중하여 또 본인 의사를 존중하여 사퇴시켜 주는 게 예의와 도리인 것 같다.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분위기는 이게 상정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잠깐 들으셨지만 뭐 여야가 당론을 정한 건 아니에요. 의원들의 자유의사다, 자유투표다. 그럼 이게 무기명 투표라는 게 문제여서 한 가지 변수가 전 사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여야 합의로 엉뚱하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쉽게 사퇴시키는 걸 잘 바라지 않거든요. 국회의장도 사직서 안 받아줍니다. 대체로. 결국 계속 의원직을 수행하게 하지. 그래서 이렇게 쉽게 그 의원직을 사퇴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선례를 만드는 게 우리 자신에게 좋은 것일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만약에 부결되면 이건 또 국민들에 의한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을 정기국회에서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새해 예산입니다. 604조 원, 뭐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게 코로나19 전국 때문에 급히 써야 할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맞습니다. 이게 처리하는데 시한이 또 오버되고 늦게 끝나면 골치 아프거든요. 올해는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대로 처리 안 될 거고요. 의도적으로라도 야당의 의도에 의해서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호락호락 내년도 604조 슈퍼 예산. 일단은 예산이 많다는 것에 야당이 일단 제동을 걸 거고요. 감액 증액에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야가 충돌을 할 거고요. 보통 이제 이 예결위, 소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내년도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집행되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내년 3월 9일 이제 대선이고요. 그럼 5월 10일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교체가 되든 재창출이 되든 취임을 한다고 보면 사실 내년 예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새 정부가 집행할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야 모두 특히 야당은 정권 교체가 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쓸 예산은 우리가 손보겠다 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고 예산이 참 잘 짜여졌다 하더라도 지금 쟁점이 될 판국인데 지금 이제 굉장히 큰 예산인데 여야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충돌이 정기국회 마지막 이제 수순으로 이제 대선으로 향하는 길목에 정기국회 마지막 이제 허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